여러분, 오늘은 벨빈의 팀 역할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오셨으면 아마도 벨빈에 대한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고 더 자세하게 벨빈을 알고 싶다 하시는 마음일 것 같아서 하나의 벨빈의 9가지 팀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역할은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 혹은 그래, 우리 팀원 중에 이런 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물론 더 정확한 벨빈 팀 역할은 벨빈에서 하는 온라인 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9가지의 벨빈 팀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벨빈의 팀 역할은 창조자입니다. 영어로는 플랜트라는 닉네임을 가진 팀 역할자인데요. 창조자들은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엉뚱하기도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사람들이죠. 팀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창조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조자들은 주로 혼자 좀 동떨어진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소 내성적인 성향이 있기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이디어에 대한 칭찬 혹은 비판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조직에서 창조자가 기여하는 것은 정말 돌파구가 필요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평범한 아이디어가 아닌 아주 혁신적인 발명가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조자가 그 조직 내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벨빈 팀 역할은 냉철 판단자입니다. 냉철 판단자들은 웬만해서는 흥분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아주 심사숙고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하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냉철 판단자들은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관계나 이런 감정적인 것을 전혀 결부시키지 않으면서 냉정하게 아주 통찰력 있는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좀 재미없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조직 내에 이런 넘치는 아이디어들이 아주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때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적의 안을 찾아내고 또 의사결정을 해내는 냉철 판단자는 그 조직의 성과의 성패를 가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지휘 조절자라는 벨빈의 팀 역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코디네이터라는 닉네임을 가진 팀 역할자인데요. 지휘 조절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조직 내에서 하는 사람입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의 단원과 같은 팀원들을 이렇게 잘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지휘 조절자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직을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무엇을 잘 하는지를 굉장히 잘 찾아내고 또 적재적소에 업무를 잘 권한을 이양을 해주고 그 업무들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재조정을 해주면서 조직이 성과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지휘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해내는 팀 역할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팀 역할은 실행자입니다.
영어로는 임플리멘터라는 닉네임을 가진 팀 역할자인데요. 임플리멘터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이고 효율을 추구하는 팀 역할자입니다. 앞서 보셨던 플랜트, 창조자, 냉철 판단자, 지휘 조절자가 아이디어를 내고 판단하고 그리고 업무를 고난을 이렇게 위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실행자는 실제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목표가 떨어졌을 때 해야 될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걸 하나하나 해내는 사람이고요. 실행자가 많은 조직은 아무래도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이렇게 해내고 쳐내는 사람들이 실행자라는 팀 역할자입니다. 다음은 완결자라는 팀 역할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결자는 영어로는 completer, finisher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팀 역할자들입니다. 완결자들은 스스로 세운 굉장히 높은 업무 수준의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업무를 끝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의 완벽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스스로 세운 목표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쉽사리 업무를 위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모든 업무를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어하고 외부의 인센티브나 분위기에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조직 내에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과 그리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는 완결자 없이는 조직의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팀 역할자는 자원탐색가입니다. 리소스 인베스티게이터인데요. 자원탐색가들은 주로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사내에 다른 부서에 혹은 외부에 이런 탄탄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외부에 다니면서 우리 조직에 가져올 만한 중요한 정보나 혹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실행을 하는 성향을 가진 팀 역할자들입니다. 물론 실제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들어가는 단계에 가면 초기의 아이디어가 식어버려서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또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조직 내에서만 퍼포먼스를 내는 게 아니라 외부와 연결지어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업무를 수행해야 될 때 외향적이고 그리고 높은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자원 탐색가가 있을 때 그 조직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면서 또 높은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진자입니다. 영어로는 쉐이퍼들이죠. 쉐이퍼는 추진력이 높고 의욕이 강하고 그리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진자들은 조직 내에서 별로 인기 없는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조직에 필요한 의사결정이면 과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갈 길을 몰라서 헤매거나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을 다시 일깨우고 강한 추진력으로 팀을 그 다음 단계로 충분히 옮겨 놓을 수 있는 유형의 팀 역할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 강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이런 또 추진자로서의 행동 유형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추진자의 행동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너무 과한 이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약점이 있기도 하지만 조직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조직 내에 추진자의 DNA를 가진 팀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위기 조성자입니다. 팀워커라는 영어 별명을 가진 팀 역할자인데요.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잘 눈치채고 그리고 잘 경청해주고 잘 공감해주고 팀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팀 역할자입니다. 벨빈 박사 팀의 연구에서는 팀 역할자가 없는 조직들은 높은 성과를 내는데 실패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는데요. 인간의 조직을 기계에 비유한다 그러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기꺼이 가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분위기 조성자들이 조직 내에 있을 때 그 조직은 각자가 더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더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문가, 스페셜리스트라는 팀 역할자는 벨빈 박사의 초기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경영대학에서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을 관찰하면서 어떤 팀 역할자들이 있을 때 팀이 성공하는가 라는 요 연구에서 벨빈 팀 역할이 찾아졌었기 때문에 전문가는 그 맥락에서는 발견되지는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직에 가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역량이 있고 혹은 전문성이 있는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는 조직이 성과를 내더라는 새로운 추가적인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이 전문가는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또 명함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이런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전문가들이 보이는 행동의 특성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깊이 있게 내가 담당한 업무나 우리 회사가 속한 요 영역, 관심 있는 영역, 업무와 관련된 기술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구파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공부를 하는 건지 업무를 하는 건지 즐기는 건지 그 경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연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보이는 행동 특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걸 들여다보다 보니까 내 전문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덜 중요하게 보거나 아니면 내 전문 영역이 아닌 분들에게 내 전문성을 설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조금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일을 할 때는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던 9가지의 벨빈의 팀 역할은 한 사람이 하나만 혹은 2개나 3개 정도의 팀 역할을 팀에서 일할 때 누가 굳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실행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4명, 5명의 균형 잡힌 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팀으로 모였을 때 우리는 9가지의 벨빈 팀 놀이, 팀 플레이어들이 팀 내에 존재하게 되고 팀이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런 상황에 팀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9가지의 팀 역할을 쭉 하나씩 보셨지만 특정 팀 역할들은 그 강점이 가진 특성 때문에 또 단점을 가지기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전문가, 마지막에 보셨던 전문가라는 요 팀 역할을 하는 팀원들은 한 영역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데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넓은 관점에서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조직의 모습은 어떤지, 일은 어떤지를 보는 데는 한계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팀 역할의 이 단점을 보완해주는 건너편에는 여러분이 중간에 3번째 소개해드렸던 지휘 조절자라는 팀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원 탐색가는 밖에 막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고 우리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데는 훌륭하지만 그걸 또 조직 내부에 차분히 완벽하게 실행을 해내는 데는 또 약점을 갖습니다. 또 그런 약점은 우리 중에 완결자라는 이런 팀 플레이어를 가진 팀원들이 또 그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안에 9가지의 팀 역할자들이 고르게 밸런스를 갖춰서 있다는 그 뜻은 모든 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자기 스타일대로 그 강점을 충분히 살리더라도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보여주는 단점이 전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팀원에 의해서 충분히 수용 가능해진다. 그럼으로써 이런 다양한 팀원들이 각자가 본인의 색깔, 본인의 강점만 충분히 살림으로써
팀이 건강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벨빈 진단을 하셔서 우리 팀 내에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밸런스를 갖추면서 9가지 팀 역할들이 모두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벨빈으로 팀의 발전을 혹은 성장을 꾀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